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구와 부동산 가격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일본의 예를 살짝 들어주신 적이 있잖아요. 맞아. 그 인구를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몰아놓잖아요. 살게끔. 근데 거기 뭐 대대손손 살았었던 사람도 있고 그거를 국가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그게 좀 맞는 거예요? 아, 그거 물어보는 거구나. 네. 어떤 지역이 이제 인구가 일정 규모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네. 국가가 그 행정구역 전체를 다 안정적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유지해 주는 게 너무 버거워지다 보니까 한쪽 지역은 아예 포기하고 다른 쪽 지역으로 사람들에게 일로 다 넘어와서 살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1동으로 사시던 분은 여의도 2동으로 다 넘어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1동에는 저희가 파출소 놔드릴 수 없고요. 우체국 놔드릴 수 없고요. 뭐 농협, 뭐 기타 상하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도하는 거. 그러면 이제 원래 살던 사람들 다 사라진다. 그 얘기인 거잖아. 네. 맞아. 그런데 원래 거기에서 대대손손 농사 짓거나 아니면 사업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라고 하면 기분 엄청 상하지.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순간 원래 그 지역에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의 땅값은 어떻게 되겠어? 아유, 곤두박질 치죠. 폭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본이나 외국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한 저항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이게 기분 상하는 건 나도 100% 이해하지만 그냥 나도 비슷한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하면 국가가 오히려 그분들을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게 빈곤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빈곤의 불이익이다? 설명을 좀 해줄게. 네. 이 빈곤의 불이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구 소멸 지역이 돼서 경제적인 기회가 사라지거나 줄어들어서 즉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가난해지는 걸 빈곤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외국 사례로 얘기해 줄게. 네. 자카르타나 마닐라 또는 나이로비 같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슬럼가가 있는 도시들이 있잖아. 네. 물론 이 도시들의 슬럼가인 이유는 인구 소멸 때문에 슬럼가는 아니야. 오히려 인구가 너무 너무 많아서 네. 슬럼가이긴 네. 하지. 자, 그런데 하여튼 뭔가 인구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소득 수준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인구가 너무 커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이렇게 좀 뭐 1인당 소득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은 어떤 첫 번째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타 정상적인 일반적인 시민들이 사는 지역보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슬럼가는 물가가 더 비싸. 그리고 인도에서도 뭄바이 지역에서 문바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거기 살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도 거기 살거든. 거기 문바이 지역의 저소득층은 하루 돈을 빌리는데 20% 이자를 내기도 하거든. 하루에 20%요?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네. 첫 번째는 뭐다? 아, 인구 소멸이 돼서 거기에 많은 상권이 형성되지 않고 그리고 많은 가게가 없어지면 그 가게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마치 무슨 기업처럼 돼버린 거야? 독점 기업처럼 돼버리는 거야. 당신들 여기 나 없으면 이제 뭐 물 하나도 못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 한여름에 골목 하나에 슈퍼 한 3개 있는 그런 지역 지나가 보면 저쪽에서 아이스크림 3개 1,000원 그러면 네, 이쪽에서 세일하잖아요. 4개 1,000원 하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이런 지역에서는 그게 안 일어나는 거야. 독점 기업의 폐해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사실 그 사장 주인이 악덕 기업주로 막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어떤 경우냐면 사실 그 지역에다가 우리로 따지면 뭐 GS라든가 뭐 아니면 CU라든가 이런 데서 대규모로 물건을 갖다 주는 그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지역은 이제 워낙 상권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GS나 CU가 직접 물건을 가져다 준다 안 가져다 준다? 안 가져다 줘.
그러니 거기에서 비즈니스하는 업주가 직접 읍내로 나와서 아니면 인근의 가장 번화한 도시까지 차 끌고 와서 거기서 물건 띄어다가 자기가 직접 공급하다 보니까 유통비용이 더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겠지. 실제 자카르타, 마닐라, 나이로비의 슬럼가 주민들이 5배에서 10배 이상 비싼 물건을 사 먹는 이유가 단순히 그쪽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워낙 상권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린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 다단해져. 유통 경로가 차단됐기 때문에 가져다 주는 비용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이런 지역은 말 그대로 전기라든가 상하수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 그럼 내가 자가발전기까지 돌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치안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게다가 은행이라고 여기 있겠어? 없죠. 없지. 사금융이 뭐 다 대체하겠죠. 맞아. 사실 지금도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지역의 유일한 금융회사들은 뭐야? 이웃? 아니지. 농협 있잖아. 아, 농협. 농협, 수협, 축협이 있는데 그것도 못 갈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빌려야죠. 사채야, 네, 사채. 사채. 이웃 주민에게 빌리는 거는 뭐 그래도 이웃하고 잘 지내는 분들이고 대부분은 사채가 엄청 많아.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경쟁적으로 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객이 우리 아니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이자 지급을 유예 준다든가 이런 내고가 있기보다는 어찌 보면 그런 은행권에서 서비스 받는 거로부터 이탈된 일부 고객들은 아까 뭄바이에서 저소득층이 하루 돈 빌리는데도 20% 이자 낸다는 것처럼 바로 이런 식의 어떤 일들이 터진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지금도 지방에 가면 사채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 바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 빈곤의 불이익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이 사실 이자도 더 싸게 빌려야 되는데 더 비싸게 빌리고 가난한 지역에서 물건 가격이 더 싸야 되는데 더 비싸지는 거가 있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지역에서 내 자가 발전을 하는데 더 돈이 많이 들거나 자가 발전의 기회가 더 적다라는 거야. 내가 말하는 이제 자가 발전을 하는데 저해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실제 한번 본 적이 있어. 경주 지역에 일을 하러 좀 갔었거든.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런데 그쪽 그 관계자하고 이런저런 주거니 받거니 사담을 나누는데 우리 경주 지역에서는 이 중장비 기사 따려면 중장비 기사 가르쳐주는 학원 같은 거는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좀 몇 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딱 한 곳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저씨들은 그런 그 자격 시험 따려면 무조건 그 학원을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조카도 중장비 기사 따려고 하는데 이 친구에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야 경주에 있는 학원 다니지 말고 서울이나 저기 가서 배우고 그냥 와 이렇게 해서 친척 집에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요? 솔직히 답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물어봤거든. 왜요?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학원이 너무 후진되는 거야.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경주에서 또 이 학원업 하시는 분들에게 또 결례했네. 그건 그분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여의도민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그분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였어. 아니 자기도 한 번, 두 번 그 시험에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좀 내가 좀 공부가 아니면 부족해서 그런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생각하다가 저기 다른 지역에서 그 중장비 기사 딴 분에게 물어봤더니 야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세 박자 쉬고 뭐 한 다음에 다시 그때 뭘 해서 크레인을 돌리고 실기는 뭐 이런 식으로 리듬을 알려주더래. 그리고 필기시험도 뭐만 외우고 뭐만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걸 형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야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무슨 소리냐? 다른 타 지역은 학원들끼리도 경쟁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수험생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끔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알려줄지 그걸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그 강사들도 치열하게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쪽 지역에선 그 학원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경주 지역에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그 어떻게 보면 중장비 기사 수험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뭔가 그 교육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보니까 기사 따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더 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하면 돼요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해줬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네. 뭔가 나이스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생각을 네. 그분은 가지고 있더라고.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난한 지역에 살면 더 가난해지는 대표적인 이유야. 게다가 요즘은 아주 특이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1인당 소득이 떨어지는 지역들이 점점 생길 거 아니야? 네. 슬럼화된 지역들 있잖아. 이런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이 지역들을 아예 뭐라 그럴까, 시장에서 제외해서 야, 저쪽 지역은 유통하지 마, 저쪽 지역엔 팔지 마, 이렇게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군집이 커진 나라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파벨라라는 슬럼가가 그런 곳이거든.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파벨라라고 해서 극빈층이 사는 지역이 전체 상파울로 지역의 5분의 1 정도가 돼. 극빈층이 사는 지역이 5분의 1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한 20개 구가 있다고 하면 5분의 1이니까 몇 개니? 4-5개. 4-5개는 극빈층에 사는 구가 됐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저쪽 지역을 아예 배제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 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난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네. 그럼 인구 소멸 지역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해외처럼 그들 지역을 아예 배제하고 장사할 수는 없으니까 해외에서도 그들 지역에 이렇게 다시 유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특이한 점이 있어. 뭐냐면 일반 시민이 살고 있는 지역에 납품한 물건과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납품하는 물건이 달라. 달라요. 대표적으로 TV라든가 냉장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회사에 똑같은 모델을 샀는데 뭔가 시장성이 떨어진 지역에 납품되는 냉장고와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냉장고에 그 사양이 달라. 같은 브랜드인데. 우리 얼마 전에 그 짝퉁 하나 샀잖아. 모니터. 네. 그러면 우리 그 서울에서 짝퉁 모니터 산 사람과 네. 지방의 인구 소멸 지역에서 짝퉁 모니터 산 사람이 같은 모델을 샀으면 기능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선 예를 들어서 리모컨을 안 준다든가 한쪽에선 리모컨을 준다든가 이 기능 차이를 만들어 버린 거야. 왜냐하면 그쪽 지역도 이제 이 짝퉁 모니터를 팔아야 되는데 그쪽은 아직 소득 수준이 이걸 살 수준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잖아. 그럼 그쪽 지역에 이 물건을 납품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 일부 기능을 빼고 네. 그리고 저렴하게 그쪽 지역에 판매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야. 이게 비슷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안 느껴보셨어요? 뭐? 해외에 동남아 같은데 우리나라보다 좀 못 사는 나라 가서 유니클로나 자라 매장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유니클로 자라에서 파는 옷보다 품질이 훨씬 안 좋아요. 그건 네. 몰랐어. 진짜 그래요. 나는 저기 그 콜라로 느낀 적은 있어. 내가 뭉바이에서 또 극빈층 동네를 한번 가봤거든. 그랬더니만 그쪽 그냥 뭉바이에서도 좀 외곽 지역이야. 그러다 보니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오토바이 타고 우편이나 택배 배달하는 업자가 물건을 카탈로그로 직접 주문받아서 갖다 줘.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물건을 다 싣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쪽 지역에 괜히 가게 잘못 차렸다가는 털리기도 하고 그 물건 사러 온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오토바이 뒤에는 카탈로그가 가전제품 카탈로그 그다음에 뭐 가구 카탈로그 다 있는데 딱 펴서 보여줘. 그다음에 이거 원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갖다 주거든. 구해다 주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한테 내가 콜라 몇 개를 얻어서 먹어봤거든. 돈 주고. 그런데 야, 뭉바이 도심지에서 판매했던 콜라랑 크기는 똑같은데 용량이 달라. 그러니까 콜라 회사가 뭉바이 빈빈층들을 위해서 콜라 그 어떤 용기 디자인 새로 하고 거기에 맞는 라벨 새로 붙여서 거기다가 판매하는 그 콜라를 따로 뭐랄까 제품 라인 하나 더 구축하게. 그러니까 막판에 콜라 액 넣는 그 공정에서 액만 조금 줄여가지고 싼 콜라가 거기는 판매되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가격은 오히려
더 비싸요. 조금 더 비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빈곤의 불이익이라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국가가 왜 강제 이주를 시키려고 하는 약간의 선한 의도도 느껴지지. 네, 그럼요. 무작정 국가에서 뭐 세금 집행의 효율성만 따져서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만 이주를 강제로 시키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파출소 하나를 세웠는데 이 인근에 사는 사람이 10,000명 있다 그러면 그 파출소는 굉장히 효율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럼요. 근데 인근에 사는 사람이 10명밖에 없는데 파출소 안에 그 순경이 5명 있다. 그 순경 5명은 과잉 투여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라는 건 이처럼 너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을 위해서 거기다 상하수도 계속 유지보수하고 뭐하고 그건 과잉 투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오라고 하는 그 의도 분명히 있어.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소멸지역 포기하고 말이야. 지네들 다른 지역에 세금 내는 사람들 세금 효율적으로 쓰려고 우리에게만 희생 강요하네? 희생을 꼭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빈곤한 지역이 돼버려 버리면 그곳으로 생기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감내하지 마세요. 이쪽으로 오셔야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합니다. 이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